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울프입니다. 이노텍이 메타버스로 간다고? 이미지 센서 많이 필요하겠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이 테스나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CIS가 견인하는 성장의 흐름이라는 내용으로 현대차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추세 하락 구간에서 있는데, 이 단기 하단에서의 턴어라운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중요한 게 바로 후공정입니다. 웨이퍼만 잘 만든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웨이프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양산을 위한 중요한 공정이란 거죠. 최근 이미지 센서 칩의 출하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 테스나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한다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본 기준으로 저는 볼 때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약한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단기 하단에서의 턴 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턴 어라운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한 다음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레포트를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박찬호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21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어떠하다. 자, 540억 정도 된다. 근데 저는 이거 크게 의미 안 둔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크로의 환경과 또 시장의 환경, 업종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항상 이렇게 반드시 나오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만 항상 컨센이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3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AP와 RF 테스트 부문에 모두 가동률이 70%를 상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일단 제가 80%가 넘어가면 80%에 가까워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동률이 80%에 가까울수록 풀가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유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CIS, 이미지 센서 추가된 장비의 온기 반영과 AP와 RF의 가동률 유지 등이 반영되며 3분기 대비 QOQ 전사 실적은 재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CIS 테스트 사업 부문은 동사가 계속해서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CIS 테스트를 증설해왔다는 점, 그러니까 증설을 해왔던 내용들이 왜 증설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증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동률 회복 및 추가 투자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점인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한다. 향후에 이럴 것이다 라는 거고,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if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이를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64,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죠. 지금 뭐 과거에 나왔던 그러한 컨센에 비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 45,900원에 아침에 시작했지만 64,000원 정도 더 올라가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운 좋으면 업황이 생각보다 더 좋으면 올라가겠죠. 시장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미스터 마켓은 가장 시장에서 옳다는 방향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F인 가이드를 보면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11%나 깔고 있어요. 하나자산운용
5%나 깔고 있고 1년 사이에 15%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를 총 2회 테스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 부분은 이따 공시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는 중단과 고난 사이에 있죠. 향후에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면 이 차트 밴드 그림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웨이퍼 프로브 테스트와 패키지 파이널 테스트를 합니다. 옆에 보면 응용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진, AP, CD나 CIS, AP, MCU, 오디오 칩, 그리고 터치 센서, 디콘, DSP, 그리고 PMIC, 파워, 그리고 DDI,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RF나 온스도 센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웨이퍼가 딱 들어오면 다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패키징 한 다음에 범퍼까지 박아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퍼 테스트 플로우와 파이널 테스트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라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아무리 웨이퍼로 칩을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량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에 따른 그 비용들이 회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불량이 왜 발생했을까 이런 것도 분석도 해야 하고 그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칩 테스트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스펙에 부합하는 그런 칩만 시장에 나가야 뒤탈이 없는 겁니다. 일단 공시를 보면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에 크게 매출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매출 성장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보면 지금 가동률이 3분기에는 65%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가 42% 됩니다. 이 판매 경로를 보면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면 이 제품 웨이퍼를 직접 이렇게 입고를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 고객사한테 직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 이제 매출액 대비 이제 합 비율이 이제 0.8%, 1.4%,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테스트 업종은 그렇게 큰 연구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계속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반도체 업종에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LB 세미콘에서 주로 이런 테스트하고 범프를 받고 테스트하고 패키징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LB 세미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테스나나 LB 세미콘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장비 그러니까 어드밴스 테스트나 다른 이제 테스트 장비를 빌려와서 직접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빌려와서 테스트를 해주고 이제 웨이퍼를 가공해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칩까지 만드는 그런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연구 개발 비용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여기 보면 연구 개발 실적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개발 실적을 보면 뭐 터치 컨트롤러, 반도체 시험 기술 개발, 그리고 두 번째 과제명으로 RF 파워 앰플리파이어, 반도체 시험 기술 개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인 센서, 반도체 시험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테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시스템 반도체 제작 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테스트 업체의 매출 역시 증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VR과 AR 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디스플레이도 있겠지만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CIS 이미지 센서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웨이퍼 테스트 검사 및 패키징을 주요로 담당하는 테스트나의 매출 향상도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업체만 몰빵을 치면 안 돼요. 그 업체의 물량이 떨어지면 주가는 곰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 이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고객사도 확보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향후에 고객 라인의 풀 가동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70% 80%는 거의 뭐 풀 가동 수준이지 풀 가동은 아닙니다. 100% 이상으로 가면 정말 오버 가동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테슬라의 주가도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가 계단식으로 또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CIS가 견인하는 성장의 흐름이라는 내용으로 현대차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추세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단기 하락에서의 턴어라운드를 꾀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